우리가 오늘은 불황에서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결국엔 내 상품이 누가 봐도 좋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노출만 시킨다고 팔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고객이 계속 내 상품을 재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Makes you wonder. 먼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상품을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품의 질을 강화하고 고객이 찾고 싶은 상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계속 내 상품을 재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나의 경쟁자의 댓글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내 경쟁자가 팔고 있는 그 상품의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불만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라는 점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댓글들을 전부 수집해서 전부 내 상품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다 없애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점들을 내 상품에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내 상품은 경쟁자보다 당연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상품을 계속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카페나 지식인 등에서도 찾아보면서 사람들이 그 상품에서 바라는 점들 그거를 계속 찾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객이 진짜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상품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만들고자 하는 상품을 만들었다 해도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계속 내 상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건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그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계속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내 상품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악기를 사이즈별로 전부 구비시키고 사람들이 악기 구매하지 않아도 바로 악기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손님들이 내 상품에 다가올 수 있는 그 턱을 계속 낮춘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내 상품을 살 수 있게.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오면 지금 바로 오라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악기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다 필요 없고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와라.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고객이 악기를 시작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악기는 어떻게 사요? 어디에서 사요? 사는데 얼마 들어요? 그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걱정부터 싹 없애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원 같은 경우도 전화로 계속 상담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뭐 이런 상품인가요? 저런 상품인가요? 물어본다는 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 상품에 계속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상품을 고집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 상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 상품은 그 주변의 어느 상품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상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본질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많이 노출하고 사람들한테 그 상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품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지 고객들이 많이 살 테니까. 그래서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내 상품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노출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노출시켜요? 상품이 자꾸 안 팔려요. 그렇게 저한테 계속 문의를 주시거든요. 근데 결국엔 내 상품이 누가 봐도 좋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노출만 시킨다고 팔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대이니까 여기저기 조금만 찾아봐도 더 좋은 상품을 내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내 상품을 사게 하려면 결국에는 내 상품이 다른데 어디 상품보다도 좋아야 된다. 사람들이 여기 저기 서치해봐도 여기만한 게 없구나.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 상품에 권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권위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요. 나의 고객이 안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을만 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권위가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처음엔 물건을 살 때 믿지를 못하고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 만들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권위 만들어 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권위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권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내가 줄 수 있어요. 존경받는 어떤 기관에서 뭐 마크를 받는다든지 뭐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마크 하나만 덧붙여도 사람들한테 여기는 이런 자격이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이제 믿게 하기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건 누군가를 통해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존경받는 기관에서 추천한다든지 어떤 마크만 붙여도 또 아니면 해당 업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에게 추천만 받아도 굉장히 좋은 거죠. 한번 쭉 보셔서 이거는 나도 사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여러분 상품에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후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입소문을 낸다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입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는 방법인데요. 사람들은 더 이상 판매자가 좋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광고를 해봤자 그 광고를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광고네 하고 그냥 걸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물건을 써본 3자의 말을 사람들이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후기 사람들이 이 물건을 쓰고 이제 댓글이라든지 그렇게 남겨준 말들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댄 케네디라는 마케팅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떤 물건을 팔기 전에 이거의 후기를 소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주면은 그 후기를 본 고객은 이미 그 물건을 보기도 전에 살 결심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 먼저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보여주지 말고 후기 먼저 보여주라고. 그다음 우리가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줄 세우기 전략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기 있는 것과 희귀한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심리 당연히 좋으니까 인기가 있겠지. 무조건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한번 사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품을 인기 있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빌 비숍은 처음 문을 연 레스토랑의 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은 무료 고객들로 우선은 채운다 그래요. 그리고 레스토랑 뒤에 줄을 몇 명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알아서 사람들이 쭉 줄을 늘어선다 그래요. 줄만 세우면 굉장히 인기 있는 레스토랑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홈쇼핑 같은 데서도 44 사이즈 품절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일부러 44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해가지고 금방 품절을 시켜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품절됐다고 그러면서 빨리 서두르라고 그런 전략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와플집 사장님이 항상 줄 서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장님 말씀이 자기는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5명은 무조건 앞에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어이 총각 이러면서 불러서 여기 공짜로 줄 테니까 여기 줄 서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은 그 5명만 딱 줄 서 있으면 뒤엔 저절로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줄을 쓴다는 거예요. 저거 맛있으니까 줄 서 있나 보다.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심리. 무조건 어딘가 줄 서 있으면 나도 거기 가서 줄 서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뭘 파는지 몰라도 줄 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상품에 어떻게 줄을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하셔가지고 상품에 줄 세우기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구매 고객을 계속 늘려야 돼요. 이 재구매 고객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기존 고객은 이미 나한테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을 상대로 내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내 상품을 쉽게 사주니까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고객이 재구매를 할 수 있게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다양화해서 패키지 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고객 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 고객을 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업셀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면 500원만 더 추가하시면 라지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가능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업셀링이고 크로스셀링은 뭐냐면 햄버거 사려고 딱 그랬다. 얼마 내시면 세트 메뉴를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른 거 곁들여서 매출을 더 끌어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크로스셀링이에요.
그래서 업셀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나는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려고 딱 클릭하면 거기서 2개 사면 조금 더 깎아 주고 3개 사면 더 깎아 주고 4개 사면 더 얼마나 더 낮춰 준다.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그렇게 나는 하나를 사려고 그러는데 2개 사면 조금 더 하나 사는 거 가격보다 싼 거예요. 그러면 그럼 2개 살까? 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차피 쓰고 또 쓸 것 같은데 이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사러 갔다가 6개를 산다든지 더 싸니까. 그래서 10,000원짜리를 한 50,000원, 40,000원, 그 6개 사면 40,000원이나 50,000원에 해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잖아요. 저도 그렇게 잘 사거든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 매출보다 50,000원 하면 몇 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매출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를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업셀링을 해 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려고 맘먹었기 때문에 하나 더 사고 2개 더 사고는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크로스 셀링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을 빼는 운동법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도 더 팔 수 있고 또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 같은 것도 팔 수 있잖아요. 다른 필요한 것들을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크로스 셀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만 팔려고 하지 말고 세트로 해서 또 필요한 거 그런 거를 가져다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내 물건이 아니어도. 그래서 크로스셀링의 장점은 뭐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찾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서 다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근데 다른 상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내 상품이 아니어도 내 상품에 같이 쓰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내야죠. 그래서 꼭 내 상품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랑 같이 세트로 하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내 상품이 아니어도 가져다가 내가 팔 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누군가랑 조인해가지고 같이 팔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 상품하고 내 상품이랑 같이 팔면은 상품이 시너지 효과가 높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득이고 나도 이득이고 서로 이득을 쉐어할 수도 있고 내 이득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다발로 묶을 수 있는 거 또는 이거를 삼으로 해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같이 파는 방법. 그러면은 매출을 훨씬 많이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만 팔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팔아라. 호혜성, 베푸는 거. 이걸 상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누군가에게 베품을 받으면 돌려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한테 그냥 받으면 이제 부담스럽고 나도 뭔가 줘야 될 것 같고. 먼저 베풀 경우에 상대의 승낙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고객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고객이 이제 내 상품을 살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무료 체험 수업을 제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에 오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전화만 했을 때는 이제 막 할까 말까 막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전화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러면서 무조건 학원에 오게 해요. 그래서 체험 수업해서 한번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수업 날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혜성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처음에는 그냥 무료라 그러니까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한다고 그러기에는 이 사람들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에게 무조건 내 상품을 먼저 이제 체험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게 쿠폰이 됐건 뭐가 됐건 먼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걸 고객한테 계속 먼저 주는 거예요. 자꾸 팔려고만 하지 말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브랜딩이 되어야지 여러분 상품이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고 또 나의 팬을 만들어야지 내 상품을 계속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